현재 이거 비한류형 파워퓨즈 내부 구조도입니다. 지금 에폭시 튜브 이 내부 구조인데요. 이쪽 맨 밑에 하부 쪽에는 뭐 방수캡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고, 그다음에 그 위에로는 이게 이 방수캡 쪽 하부 쪽이죠. 퓨즈 엘리멘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 퓨즈 엘리멘트하고 이 아킹 로드라고 하는데 뭐 스트라이크 핀이라고도 해요. 이 부분이 정상적일 때는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에폭시 튜브 내부에는 하얀 그 석고보드처럼 생겼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소호제 붕산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상부 쪽으로 오다 보면 이 스프링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인장 스프링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스프링은 현재 이 아킹 로드, 이 스트라이크 핀을 당기고 있다고 할까요? 움츠리고, 이게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프링이 움츠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맨 상부에는 나중에 이 핀이 휴지가 끊어졌을 때 이 상부 이 부분을 뚫고 나가게끔 여기는 현재 막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사고 전류, 고장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 퓨즈 엘리멘트가 이제 끊어지는데요. 이때 끊어질 때 아크가 발생이 됩니다. 이 아크가 발생이 되게 되면 아까 이 붕산, 소호제죠. 이 아크 열에 의해서 이 붕산이 절연성 소호 가스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가스로 인해서 이 아크를 이제 억제를 시키는 거죠. 억제를 시키고, 이 억제를 시키게 되면 이 내부에는 어떤 압력이 이렇게 팽창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압력이 어디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하부 쪽에 이 방수캡을 열어보면 구멍이 이렇게 한 몇 개씩 뚫려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동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구멍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이 압축가스랑 그다음에 뭐 금속성 가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음을 크게 듣잖아요. 그런 어떤 소음, 폭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이 이 뒷부분으로 이제 방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 정상적일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아킹 로드, 스트라이크 핀과 이 퓨즈 엘리멘트 부분이 이게 끊어집니다. 끊어지게 되면 아까 스프링이 움츠리고 있었는데 이 잡아주는 힘이 없어지니까 이게 상부로 돌출이 되겠죠. 돌출이 되면서 이 힘에 의해서 이 상부, 이 부분, 막혀있던 부분이 뚫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뚫고 나가서 비한류형 파워퓨즈 본체, 홀더라고도 하는데, 그 걸림새 부분을 얘가 타격을 하는 거죠. 타격을 하게 되면 이 걸림새가 들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던 이 걸림새가 들리기 때문에 이 비한류형 파워퓨즈 이 유니트가 아래로 낙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한류 파즈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번 실물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고 전류로 인해서 소선된 것을 그라인더로 이 에폭시 튜브를 커팅을 해서 이렇게 내부 구조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 하부 쪽이 이제 이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방수캡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지금 이 부분이죠. 이 아랫 부분에 이제 퓨즈 엘리멘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아킹 로드라는 이 스트라이크 핀 지금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안 끊어졌으면 얘도 지금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프링도, 이 스프링이거든요. 이쪽에 이 스프링도 이렇게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사고 전류가 들어와서 이 퓨즈 엘리베이터가 끊어지면 이 잡고 있던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부로 이제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잡고 아까 움츠려있던 스프링도 같이 튀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은 이 핀이 약간 끝에가 좀 약간 날카로운데요. 이쪽 부분 지금 구멍이 뚫렸죠? 네. 아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으로 핀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서 아까 걸림새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얘가 자연 낙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얀 부분 있죠? 이렇게 하얀 부분. 이렇게 요 내부에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이 부분이 소호제, 붕상이라는 그 소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아크가 발생됐을 때 아크를 억제시키고 그다음에 소호가스를 발생해서 소호를 빨리 하기 때문에 사고를 신속하게 차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PT용에 쓰는 1A짜리인데 이것은 현재 이렇게 퓨즈 내부가 엘리베이터가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스트라이크 푼이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고 놓으면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이 펴져 있기 때문에 눌러도 그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돌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하부 쪽 요 캡이 있다는 부분, 이분이 이제 방수 캡이라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요 캡이 있고, 이것을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면 이 밑부분에 이렇게 무슨 동으로 이렇게 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이 부분에 또 구멍이 몇 개 나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아크가 발생하고 여기 어떤 내부의 압이 팽창하게 되면 이 하부 쪽 이 구멍으로 가스라든지 금속성 가스, 그다음에 어떤 그 소음이 밖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개는 이 내부에서 휴즈가 끊어지고 어떤 그 내부 압력 팽창으로 인해서 그 가스가 나오도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아예 또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스트라이크 핀은 돌출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게 있으니까 휴즈가 안 끊어졌다, 없으니까 휴즈가 끊어졌다, 그렇게 판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제조업체 두 군데에다 이 캡에 대해서 그 기술 문의를 한번 했어요. 근데 어떤 제조회사에서는 실내에 사용할 때는 이걸 이렇게 빼고 설치를 하라는 데가 있었고, 또 다른 회사는 그냥 이렇게 끼운 상태에 설치를 하고 하라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떤 회사는 이걸 왜 빼라고 쓸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그 아크 열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그 가스가 발생되면 이래 이제 나올 건데 그 압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휴지가 끊어질 때 그 소음은 진짜 어디 막 폭탄이 하나 터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얘가 이제 튀어나올 건데, 이게 지금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전력기기 일부분을 이렇게 때려서 어떤 그 기기 손상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빼놓고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5개에 설치할 때는 이게 꼭 끼우고 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비한류형 파워 퓨즈를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이 부분에 소음기라는 별도의 부속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압축성 가스 그런 것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로 인한 어떤 2차적인 어떤 전기 기기 시설에 대한 그 보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음이 굉장합니다. 소음이 실내에서 터지게 되면. 그래서 그 소음으로 인한 어떤 그 주변에 관리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 소음에 놀래서 어떤 그 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소음기를 부착해야만 되는데, 이게 어떤 그 단가 싸움이에요. 소음기를 또 별도로 부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홀더 본체가 좀 더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비한류형 파워 퓨즈지만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일반 공사업체에서는, 수변전반 제작업체에서는 옥내용을 쓰지 않고 옥외형을 갖다 실내에서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마개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휴즈가 나가가지고 얘를 이제 바꿔야 돼요. 바꾸는데 이 금속 금구, 이 금속 공구는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 유니트, 이 휴즈 엘리베이터가 끊어진 것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환할 때는 지금 이게 이제 상부 접속 금구, 이쪽이 하부 접속 금구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상부 접속 금구를 먼저 빼내야 돼요. 빼내는데 이쪽에 보면 이게 볼트가 하나 있어요. 볼트를 이걸 지금 꽉 조여서 못 움직이게 했거든요. 그럼 얘를 몽기나 스파나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려서 풀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대부분 비한류형 파워즈를 설치하고 나면 사고가 없게 되면 10년, 20년 그렇게 오래도 씁니다. 교환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고착이 돼가지고 볼트를 풀러도 이게 잘 빠지질 않아요. 빠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 망치나 뭐 다른 어떤 공구로 타격을 해요. 이 빼려고. 그러다면 이런 부분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게 때리다 보면 이게 때리는 것보다는 이쪽 볼트 요 조임 부분 있죠? 요 틈 이 부분을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일자등으로 이렇게 벌려주면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쉽게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뺐으면 이쪽 하부 쪽에 있는 이 하부 접속 금구,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볼트로 지금 채워져 있는데요. 얘도 풀어서 쭉 내려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고장난 것은 이제 버리고, 그다음에 그 신품으로 다시 이제 그 교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교환할 때는 이제 역순입니다. 그래서 이 하부 접속 금구를 먼저 끼우는데, 여기 휴즈 유니트를 보게 되면 하부 쪽에 약간 이렇게 돌출된 것이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을 로케이팅 핀이라고 합니다. 로케이팅 핀. 그리고 상부에는 또 이렇게 로케이팅, 그리고 홈 슬롯이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에도 이렇게 있지만 이 금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또 이렇게 홈이 있어요. 하부 쪽에도. 그래서 이 부분이 하부 쪽에 있는 핀 이리 들어갈 거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다 맞춰서 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여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볼트를 조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부 이 접속 공구, 여기도 보게 되면 이게 내부에 이렇게 보이나요? 핀, 로케이트 핀이 이렇게 또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죠.
슬롯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거기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딱 밑으로 확실히 내려서 밑에까지 들어온 걸 확인 후에 풀렀던 이 볼트를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조여주세요. 네. 이렇게 조이면 그 조립은 끝났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조립을 했으면은 이제 본체에 홀더에다 채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누워져 있는 것은 폴리머 타입이고,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은 뭐 에자, 뭐 자기 타입이라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구형이고,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이게 폴리머 타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끼워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 이 비한류형 파워퓨즈나 한류형 파워퓨즈, COS 그 이런 그 유니트나 링크는 재고로 갖고 있는데, 이 본체들은 재고로 구입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휴즈가 나갈 때는 기존에 있는 금구를 그대로 사용해서 본체에다 끼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금구가 어디 깨졌거나 어디 이상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없으면은 다른 거, 이 같은 제조 회사가 아니게 되면 이게 맞질 않아요. 이 부분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끼울 수가 없고, 끼운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로 막 끼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 작동이 잘 안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비품으로 그 구입할 때 이 유니트만 구입할 게 아니라 뭐 여러 개 구입할 필요는 없고, 한 개 정도는 이 본체도 예비품으로 구입을 해 놓으셔가지고, 혹시 그 나중에 뺄 때 뭐 어떤 안 빠져가지고 타격으로 인해서 소돈이 됐을 때 이 본체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정전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르게 되면 호환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본체도 하나를 꼭 구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끼울 때는 하부부터 끼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밀어 넣으면 되는데, 한번 밀어 넣겠습니다. 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저 구조도를 설명하면서, 걸림새, 그러니까 핀이 어떤 걸 밀게 되냐면, 이 스트라이크 핀이 도출될 때, 이쪽에 상부에 있는, 이걸 걸림새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 핀이 쳐 올립니다. 쳐 올리게 되면, 현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무슨 이게 요거죠? 요게 지금 이빨 모양으로 이 은색 봉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던 게 이걸 쳐 올려버리니까 잡고 있던 게 빠지겠죠. 빠지게 되면 우리가 DS 봉으로 이게 제껴서 빼듯이 이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낙하를 하게 돼서 신속하게 사고 전류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한류형 파워즈는 이런 원리로 인해서 사고 전류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